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점심 약속이 제가 외부에서 있었다 보니까요, 조금 늦게,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증시 토크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아침 일찍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글을 먼저 보신 분은 왜 이렇게 늦게 영상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요, 한국 증시 D-Day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그러한 글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딴 이유는요, 많은 독자님들이 저의 증시 토크를 오랜 기간 보아오신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저의 논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증시 토크를 매일같이 쓰게 된 시기가 2012년부터니까요. 2012년부터 해서 횟수로 거의 한 7년 가까이 증시 토크를 매일 적어왔습니다. 증시 토크의 논조는 거의 대부분 긍정론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는 100% 긍정론에서 한 90% 긍정론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10% 조금 이제 긍정이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자,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셔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의 심리란 게 뭐랄까, 이제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그 100% 긍정 아니면은 100% 부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해석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증시는 한동안은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론으로 보되 한시적인 긍정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100% 긍정론에서 조금은 바꿔진 것이 바로 이 한시적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겠습니다. 이 이유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에서는 증시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 심리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군중 심리 관점에서 보면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상투 꼭대기에 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군중 심리가 과열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작년 12월에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이 덤벼들었죠. 그 흐름이 바로 군중 심리가 과열되다 못해서 거의 뭐 광풍 수준이 된 것이 바로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2015년에 중국 증시가 단 몇 개월 만에 더블 가까이 올라갔을 때 중국 사람들 그때 당시 주식 투자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농부들은 농사를 안 짓고 마을 회관에 모여서 주식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궁극적인 증시 상투의 심리 상태가, 군중 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자주 언급드리는 얘기입니다만 2007년 그리고 1999년 요 당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증시 버블 시기였습니다. 자, 2007년에는요, 그때 당시 차이나 펀드 열풍이 대단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브릭스 펀드 등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들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요, 2007년에 보면 사람들이 만사
다 제쳐놓고 증권사 객장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 지점에 가면 은행에서는 예금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예금은 안 팔고 주식형 펀드를 파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은행에서. 예. 그 정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999년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시계 투자가 정말 대단했고, 증시 광풍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증권사에서 무엇을 하든, 증권사에서 청소를 하든, 증권사에서 뭐 다른 업무를 보든, 증권사에만 다닌다 하면은 무조건 이 사람은 투자의 고수일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증권맨이 신랑 순위 1등 신랑감으로 등극하기도 했었죠. 자, 그 정도의 심리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늠한다는 게 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휴먼 인덱스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뭐 휴먼 인덱스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주식 투자를 안 할 것 같은 사람, 주변 지인 5명을 선정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신호등을 하나씩 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5개 중에서 1.5개가 켜졌습니다. 한 명은 확실히 켜졌고요. 주식 투자로. 0.5개라고 한 것은 이 간접 이게 채권 혼합형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 자체가 과열은, 군중심리는 과열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D-Day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자,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아직도 부담 없는 주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199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PBR 밴드를 활용해서 만든 밸류에이션 밴드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007년 그리고 1999년 그 고점대를 이렇게 콕콕 집어서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상단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8년 요때를 콕콕 집어가지고 하단선 밴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때 당시 이제 PBR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역산해 보면은 요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위치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많이 좀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중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100포인트보다도 훨씬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단 라인이 2200포인트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2000이었어요. 2000, 딱 2000.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 20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고, 2016년 말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여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대는 부담 없는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시장이 더 갈 자리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정말 오늘 시점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둠스데이라고 한다면요,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은 이미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추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시장은 한시적으로는 계속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됩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와 2년 국채의
금리차 스프레드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금리가 금리가 원래 단기 금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근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금융기관들은 단기 금리로 시장에서 차입해서 장기 대출을 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뭐 우리나라처럼 짧은 거 잘 안 하죠. 수십 년, 20년, 30년짜리를 하는데 단기 금리로 자금을 구해와서 장기로 대출에는 줘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았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비싸게 차입해와서 싸게 빌려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게 되면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000년 초반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그와 동시에 IT 버블이 그때 당시 붕괴가 됐고요.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정도에 요게 역전이 됐습니다. 대신에 요 때는요, 증시 버블이 터지거나 증시 경제가 버블이 터지는 게 요때 터진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워낙 가열찬 분위기였기 때문에 1년 뒤에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 하면요, 좀 빠르면 그해, 좀 늦어지면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시점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작년에 좀 급하게 하락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요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지금 대략 한 0.6%포인트 정도 되는데, 요게 쭉 내려와서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 추이로 봤을 때는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시기로 보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게 이제 우리 사람 심리란 게 워낙에 흑백 논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뭐 사라는 얘기야, 팔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미나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 대신에 그런 흑백 논리 대신에 단계적인 슬라이딩 조절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볼륨 조절할 때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옛날 라디오 방식은 이렇게 쓱쓱 이게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제 볼륨 조절할 때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볼륨 조절할 때 극단적으로 뭐 100, 빵 뭐 이렇게 조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귀에 편안할 정도로 이렇게 숫자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산 배분 전략 관점에서 이러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슬라이딩 조절을 하시게 되면요, 시장이 어떤 중요한 둠스데이가 오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50대 50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신다면요, 만약에 지금 딱 세팅을 했는데 올해 연말이 돼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리밸런싱을 하면 다시 50대 50이 되겠죠. 요때 많이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슬라이딩 식으로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이론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제 증시 토크에서 간간히 이야기 드리는 이론 현금 비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둠스데이가 오게 되면요, 그 비중이 아마 30% 이상, 심하면은 40%, 정말 심하면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고평가됐을 때, 안전자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앞서 언급드렸던 휴먼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요. 요건 좀 이제 러프한 방법입니다. 휴먼 인덱스 중 한 명씩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신호등을 땡땡 켤 때마다, 이게 5개 신호등이니까 한 명당 20%씩 치면 되겠죠.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신호등이 켤 때마다 낮춰가는 것도 하나의 슬라이딩식의 현금 비율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쓰냐 하냐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전략 매수,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요게 이제 뭐 딱딱 맞추면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죠.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두 분 계실지라도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도 그걸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다 팔았는데 주식이라는 게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되 점점 그 D-Day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슬라이딩식의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취하시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맞이하셔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